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중에서 특히 1세대와 2세대 실비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떨까요? 고객님, 지금 유지 중인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5세대로 전환하시면 대신 보상금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스스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실손보험은 쉽게 말해서 내 병원비를 대신 돌려주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시기에 따라 세대가 나뉘고 보장 내용 또한 크게 다른데요. 먼저 1세대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급여 항목은 물론이고 비급여 항목까지 빠짐없이 보장이 됐고요. 이 통원치료의 경우 병원비와 약값을 합산해서 자기 부담금은 단 5천 원만 공제가 됐고, 특히 입원하실 경우 병원비 100%를 돌려받기 때문에 전설의 보험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평생 같은 조건으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2세대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분들입니다.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 없이 보장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요. 2013년 4월부터 가입자는 계약일부터 15년이 지나면 무조건 강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4월 1일에 가입했다면 15년 뒤 2028년 4월 1일에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무조건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가입자는 15년이 지나면 무조건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영상 뒷부분에 설명드릴 거지만 2013년 4월 이전 가입한 실비보험은 약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험사에서 일정 부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매입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3세대 실비 역시도 재가입 주기는 15년이고요. 자기 부담금은 20에서 30%로 올라가지만 이 자기 부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기 부담 상한제는요, 연간 내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이 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이 상한선을 정해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총 5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 실비보험의 본인 부담금이 20%라고 한다면 실제로 1,00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거지만 이 본인이 부담할 상한선이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실제는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보상을 받습니다. 결론은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치료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치료비 경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4세대 실비의 경우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이 할인 할증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3세대 실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 위험률로 보험료를 산정했다면 이제는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가 많으면 개인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처럼 실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별로 보험료를 할인이나 할증하겠다는 거고요. 또 재가입 주기 역시도 기존의 15년에서 5년으로 매우 짧아졌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률과 손해율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 이분들은 앞으로 5세대로 모두 갈아타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개인 실비와 단체 보험 중복 가입된 분도 있으신가요? 실손보험 하나만 있어도 든든한데 또 회사에서 단체 실비 보험까지 들어줘서 중복으로 유지 중이라면 두 개니까 더 좋은 걸까요? 여러분, 실손보험은요, 중복 보상이 아니라 비례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로 200만 원이 나왔을 때 개인 실비 A 보험사에서는 100만 원, 단체 보험사 B라는 보험사에서 100만 원,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비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실비보험이 두 개나 있어도 실제 보상은 하나만 되는 셈인 거죠. 그럼 하나는 해지하겠다. 하지만 개인 실비는 절대로 무작정 해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실비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나이가 들고 또 병력이 생기고 가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답은 해지가 아니라 중지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실비 중복 가입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납입 중지 제도입니다. 개인 실비든 그리고 회사 단체 실비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입을 멈출 수가 있어요. 단 개인 실비는 1년 이상 유지를 했어야 중지가 가능하고요. 혹시 1세대에서 2세대 실비와 단체 실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5세대 실비가 출시가 되면 개인 실비는 보상금을 받고 5세대로 전환을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납입 중지를 선택하고 퇴직하기 전까지 단체 실비를 계속 유지하면서 퇴직 후 심사 없이 개인 실비를 재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중복가입된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라고 하니까 이 제도 반드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신 분들, 이 제도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에 체류 기간 동안의 실비보험료 납부한 금액 전부 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치료할 경우가 생겼는데 보험 혜택은 못 받는 상황 너무 억울하잖아요. 1세대의 경우 해외 치료도 일정 부분 보상하기에 해당 사항은 없지만 2009년 8월부터 가입한 2세대부터 현재 판매되는 4세대 보험 가입자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여권 4번만 실비보험사에 제출하면 해외에 계신 기간 동안 낸 보험료 전부 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를 전환하려고 생각하신다면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할 게 아니라 이런 숨겨진 실비의 혜택까지도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곧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2025년 말 2026년 초 출시 예정인데요. 대체 어떤 부분이 얼마나 바뀌는 걸까요? 먼저 기존의 4세대 실손보험과 비교를 해보니까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질병의 종류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증 질환은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입니다. 암이나 뇌혈관, 그리고 심장질환, 그리고 중증 화상과 외상, 그리고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 치매 등이 5세대 실손의 중증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실손을 자꾸 개편하는 것은 손해율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실손보험 인상률의 주범이었던 도수치료, 그리고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의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행 4세대 실손과 마찬가지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 할증되는 할인 할증 제도가 여전히 운영이 되고요. 또 비중증 질환의 경우는 입원 보장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한도로 대폭 축소되면서 자기 부담금 역시도 30에서 50%까지 증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급으로 입원한 경우는 최대 보상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증 위주의 치료 중심으로 상품이 개편되면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물론 4세대 실비 대비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중증 질환에 대해서 자기 부담 상한선을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간질환 환자 등의 치료비 경감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심장수술 진료비는 3,680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4세대와 5세대 실비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이 30%라고 가정하면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이 넘는 수준이지만 중증 질환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50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둬서 실제로는 500만 원 상한선을 제외한 3,18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잘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결국 이번 실비 개편의 방향성의 핵심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반면에 이 비중증 질환의 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특히나 이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담은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요즘 보험사들이 1세대, 2세대 실비 계약을 보상금을 주고 실비를 전환하겠다는 제안을 준비 중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손해율이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는 매년 손실이 커지고 있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인 계약 전환 방식, 즉 재매입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얼마를 줘야 전환하는 게 맞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보상금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일 때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2세대 실비의 경우 500만 원 이상 보상금을 준다고 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라면 이 보상금 대상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요.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어차피 15년을 무조건 전화해야 되는 약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상 진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 병원비와 내 지갑을 지키는 진짜 선택의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실손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평생 가는 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보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실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원비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실손을 전환을 고려해야 된다면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전환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지가 유리한 경우 2012년 가입한 2세대 실손 가입자 60대 초반의 남성분인데요. 월보험료는 10만 원 수준,
이분은 척추 질환과 어깨 통증으로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비급여 주사 등의 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은 분이었다면 유지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5세대에서는 해당 치료들이 대부분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환이 유리한 경우인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여성, 2009년 가입한 1세대 실손 가입자분으로 월 보험료는 15만 원 이상 내고 계신데요. 1년에 병원 가시는 횟수가 혈압이나 당뇨로 처방만 받고 계시다면 이분들은 전환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만성질환으로 통원치료 같은 소액 청구가 많고 비급여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보험료 할인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4세대 실비 기준 의원급의 경우는 병원비와 약값을 포함해서 1만 원만 공제 후 전액 보상됩니다. 실손 전환 후에 내는 보험료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보상 차익을 생각해봐도 이분은 전환을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실제로 내가 얼마 의료비를 내는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연간 내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전환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내가 보상하는 의료비가 연간 내는 실비보험료 이상이거나 또 비급여 의료 이용량 여부에 따라서 전환 여부와 보상 금액까지 검토 후 결정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시고 병원비 치료를 자주 받는 분들은 유지를 하는 게 좋겠고요. 병원을 또 반대로 거의 안 가고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전환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런 단정적인 말보다 내 건강 상태 그리고 의료 이용 패턴, 경제 여건을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전환을 결정하는 것보다 특히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자는 보상 규모를 확인해서 결정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현명한 보장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실손보험 개편 정보는 예정안이 나오는 대로 더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짜설계사 채널에서는요, 10년 이상의 보험 경력자들이 약관 분석, 상품 분석을 토대로 최선의 보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궁금한 점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